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명나라의 역사 3부입니다. 홍무제 주원정이 원나라 말기에 여러 군벌들을 모두 통합해내고 또 원나라를 몽골 초원 밖으로 내쫓으면서 빠르게 국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홍무제 주원정과 또 이 주원정의 평소 중용했던 지식인 행정 관료들이 이 내치에 크게 일조했던 덕도 굉장히 컸습니다. 국가의 존속은 무력보다 체제로 유지된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게 명나라 건국의 사례인데요. 홍무제 주원정은 성리학을 국교화하여 학교 교육 제도를 강화하고 6가지의 도덕적 덕목을 정리한 6유를 전국적으로 보급화하는 데 힘썼습니다. 또한 송나라 때 정비된 과거제가 원나라를 거치면서 많이 쇠퇴해 있었는데 홍무제 주원정은 과거제를 부활시켜 과거제도의 중요성을 대폭 강조했습니다. 홍무제 주원정 이래 명나라는 과거제도를 중요시하며 과거 합격자들을 우대했는데 이렇게 탄생한 명나라 시대의 지배층이 바로 신사입니다. 명나라뿐 아니라 이후의 청나라 때까지 명청시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개념을 단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신사를 말하곤 합니다. 그만큼 명나라 청나라 역사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신사인데요. 신사를 설명드리기 전에 명나라가 얼마나 지식인들과 과거제도를 우대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나라 때 과거제도는 송나라 때와 마찬가지로 3차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차 시험은 향시라고 지방에서 지역별로 주관하는 시험으로 향시 합격생들을 거인이라고 합니다. 거인들은 수도에 모여 2차 시험 회시를 치르게 됩니다. 회시 합격생들을 진사라고 하며 진사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관직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회시만 합격해도 사실상 과거제도 합격인데 회시 합격자들 중에서도 순위를 매기는 마지막 3차 시험을 전시라고 하며 이는 황제가 주관하는 시험이랍니다. 그런데 중국 과거제도는 경쟁률도 경쟁률이거니와 합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 낙제생들은 낙제생이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제해주겠다면서 최하급 말단 관직으로 대우해주며 노비를 하사해주고 면책권을 주고 생활비를 지급해주었습니다. 과거 낙제생들에게도 이 정도 혜택을 주는데 합격생들에게는 얼마나 큰 혜택이 주어질까요? 명나라의 이러한 과거제도를 바탕으로 형성된 학생들, 현직 관리, 퇴직 관리로 구성된 지배 계층을 바로 신사라고 부릅니다. 신사의 신은 현직 관리와 퇴직 관리를 말하고 사는 학생들을 말하죠. 신사층은 단순히 지식인으로서 사회를 선도하고 사회의 상층부에서 움직였을 뿐 아니라 상업에도 뛰어들어 경제력을 확보하였으며 이들은 세금을 면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지식인들 덕에 명나라는 엘리트적으로 빠르게 국가가 자리를 잡을 수는 있었지만 나중에 명나라 중기 말기가 되면 관리는 안 되고 학생만 되려는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명나라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답니다. 홍무제 주원정이 명나라를 세우기 전 중국은 무능한 원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그 넓은 땅덩어리에 행정력이 미치려면 다소 강경하고 강력한 행정 지배력이 필요로 했고 그래서 더더욱 홍무제 주원장은 각종 제도와 법률을 만들어갔습니다. 지난 2부에서 말씀드린 중서성과 승상을 없애버리며 황제권을 강화한 정책 외에도 지방 행정제도로 이갑제를 실시했습니다. 전국을 이와 갑으로 구성하는 것인데 1갑은 부유한 한 가구의 이장호와 평범한 생활을 영위하는 10가구의 갑수호 이렇게 총 11개의 가구를 말하고 이러한 갑이 10개가 모이면 1, 2가 됩니다. 그렇다면 1, 2에는 100개의 일반 가구 갑수호와 10개의 부유한 가구 이장호가 생기는 거겠죠. 이장호가 갑수호를 통솔하여 세금을 수취하고 지방사회에서 요구하는 물자를 걷고 역에 동원시키고 황제가 정책을 선포하며 낭독하는 등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워낙 중국이 넓다 보니 전국 곳곳에 지방관을 파견할 수가 없지만 또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빈틈없이 투입시켜야 하니 지방관의 업무 일부를 민간에게 맡긴 제도인 거죠. 또 홍무제 주원정에게는 아들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황제직을 이어야 하는 장남을 제외한 25명의 아들들을 모두 변방의 왕들로 임명한 후 파견하여 다스리게 했습니다. 홍무제 주원장은 법치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명률, 대명령 등의 법률과 법령을 만들어 반포하기도 했죠. 그리고 대고라고 해서 관리를 교육시키는 지침서를 편찬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보면 홍무제 주원장 때 많은 것들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간다고 보실 수 있지만 홍무제 주원장은 성격이 아주 괴팍하고 지랄맞기로 유명했습니다. 홍무제 주원장은 유난히 히스테리컬해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심기를 건드리는 신하들을 절대 가만 냅두지 않았습니다. 홍무제 주원장이 명나라의 시조이다 보니 개국 공신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정말 많은 개국 공신들이 홍무제 주원장에게 토사구팽당하며 쓸려 나갔는데요. 가장 유명한 1380년의 호유용의 옥이 있죠. 호유용은 홍무제 주원장의 총애를 받던 관료였으나 어느샌가 그의 도덕적 스캔들이 뒤따르더니 호유용이 역모르귀했다는 고변이 들어오자 별 조사도 없이 홍무제 주원장은 호유용의 구족을 멸하고 그 가까웠던 사람들을 모조리 숙청했습니다.
호유용이 옥으로부터 10년 후에 1390년 홍무제 주원장은 10년 전 사건이었던 호유용의 옥을 다시 들먹이면서 또다시 피바람이 불었고, 이때는 심지어 홍무제 주원장의 장자방해자 제갈량 포지션이었던 이선장도 숙청당합니다. 1393년에는 역시 개국 공신 중 한 명으로 군부에서 입지가 높았던 남옥이 여러 개국 공신들이 제거가 되니 본인도 모반을 꾀하려다가 발각되어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개국 공신들은 측근 세력들이 많아서 이게 딱 한 명이 제거되면은 여러 명이 연루되어 피해를 봅니다. 남옥의 옥 당시에 2만 명이 처형됐다고 하네요. 호유용의 옥과 남옥의 옥을 합쳐 앞글자를 따와 호람의 옥이라고 하는데, 호람의 옥이 가장 큰 두 사건일 뿐 자잘한 사건까지 합치면 훨씬 많습니다. 또 홍무제 주원장은 출신이 미천하다 보니 이 출신 컴플렉스가 대단히 심했는데, 자신의 출신을 나타내는 단어인 빛날 광, 대머리 독, 중승, 아니면 이 비슷한 발음을 가진 날생 도적적 법칙즉을 사용하면은 바로 사형이었어요. 이거 썼다가 죽을 뻔했던 사람이 조선의 정도전이었죠. 홍무제 주원장이 재임기에 숙청되어 사용된 관료 수가 1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홍무제 주원장은 비밀경찰인 금유위를 청소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이 금유위가 홍무제 숙청의 숨은 칼이 되어 주었죠. 그렇다고 홍무제 주원장의 충신들을 모두 죽였던 폭군은 또 아니었습니다. 부정부패나 비리가 밝혀진 경우에 한해서 숙청했는데 그래도 좀 과하게 심한 게 있죠. 홍무제 주원장을 긍정하는 쪽에선 이전까지 원나라의 무정부 상태가 이어졌고, 언제 다시 군벌들이 걸게할지 모르고 개국 공신들은 권력을 누리며 명나라를 해체할 수도 있으니 홍무제 주원장 입장에선 그들의 성장 가능성을 조기에 싹을 잘라버려야 했다고 변호를 하고, 홍무제 주원장을 부정하는 쪽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10만 명 죽인 건 좀 과한 게 아니냐고 보고 있답니다. 홍무제 주원장은 황태자 장남을 제외한 남은 아들들을 모두 지방의 왕으로 임명한 후 파견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황태자였던 장남 주표가 아버지 홍무제 주원장보다 일찍 죽습니다. 워낙 성격이 온화했던 주표는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대요. 홍무제 주원장은 유교적 원칙에 따라 다른 형제들이 아닌 적손인 주표의 아들 주윤문을 황태손으로 임명했습니다. 1398년 홍무제 주원장이 죽고 황태손 주윤문이 2대 황제 건문제로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건문제의 나이가 이제 겨우 20대 초반이었고, 지방 곳곳에는 왕으로 임명된 삼촌들이 25명이나 있었습니다. 골 때리는 거죠. 건문제는 어떻게든 삼촌들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각 지방 제왕들의 영지를 삭감하고 병력을 해체시키는 삭번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삼촌들을 자극했죠. 삼촌들이 매우 분노해했고, 특히 분노했던 사람이 연왕 주체였습니다. 연왕 주체는 홍무제 주원장의 넷째 아들로 연왕의 연은 베이징을 가리킵니다. 베이징은 한때 원나라의 수도였으며 원나라는 멸망했지만 아직 몽골 총알에 남아있던 몽골과 국경을 맞대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아직 몽골은 위협적이었고, 또 연왕 주체는 그들을 막아내야 했기에 그만큼 많은 병력들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연왕 주체 밑으로 한때 원나라에서 일했다가 미처 몽골로 돌아가지 못하고 주체에 부하가 된 다민족 인재들이 많았어요. 연왕 주체의 힘이 다른 왕들에 비해 가장 강력했으나 조카 건문제가 왕들을 하나둘 제거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던 연왕 주체는 1399년 황제 주변의 간신들을 제거하고 황제를 구한다는 명분으로 연왕 주체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3년간의 내전 끝에 1402년 수도 남경을 함락시킵니다. 연왕 주체의 반란을 정난의 변이라고 하며 연왕 주체는 3대 황제 영락제로 등극합니다. 조카 건문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영락제는 조카 건문제의 시신도 혹은 아주 작은 흔적도 발견하지 못하고, 조카 건문제는 갑자기 실종됩니다. 건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중국사의 미스테리죠. 여하튼 3대 황제로 등극한 영락제는 명나라 통틀어 최대의 정복군주였는데요. 4부에서 오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